안녕하세요. K-에듀파인 중앙기술지원팀 이현식 강사입니다. 2025 회계년도 학교회계 예산관리, 성립전 예산 및 추가경정 예산, 대표 강사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보면서 오늘 교육 내용 먼저 설명드릴게요. 개요를 시작으로 성립전 예산, 추가경정 예산, 각 예산 구분별로 개요와 편성 절차,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들 준비했고요. 올해 이전용 관련된 내용 추가로 준비했고, 그 외에 성립전이나 추가 경정 예산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먼저 학교에게 운용 일반 원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예산을 편성, 집행하실 때 요 6가지 원칙 준수해서 예산을 편성, 집행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학교에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에게 예산 개요입니다. 학교에게 예산 구조, 세입 세출 예산 정의, 학교에게 예산 종류, 예산 현액 정의, 2월 등 증감액 정의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학교에게 예산 구조입니다. 학교에게 예산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출, 그리고 세출의 원천이 되는 세입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입은 해당 금액이 어디로부터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재원별로 관리하고 있고, 세출은 그 예산의 목적에 따라서 세부 사업 단위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의 정의입니다. 세입은 당 회계년도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학교에 유입되는 현금적 수입을 말합니다. 학교에 유입되는 현금적 수입이라 하더라도 세외현금, 발전기금과 같이 세출 재원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세입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입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금액이 어디로부터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재원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사용 목적에 따라서 정산재원, 일반 재원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산재원 먼저 살펴보면 정산재원은 사용 목적이 정해진 재원으로 사업 완료 후에 집행 잔액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집행 잔액을 반환하는 성격의 재원입니다. 사용 목적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산재원의 경우 세입을 요구할 때 해당 예산을 편성, 집행하셔야 되는 세부 사업의 연결, 해당 세부 사업으로 예산 편성, 집행하셔야 합니다. 본 예산,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실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정산 재원에는 목적 사업비, 수익자 부담금, 보조금 및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재원은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재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 재원은 본 예산이나 추가 경정 예산으로만 편성하실 수가 있고, 성립전 예산 편성은 불가합니다. 대표적인 일반 재원으로는 학교 운영비 전입금, 사용용, 이자 수입, 순세계 잉여금, 기타 행정활동 수입 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금액이 어디로부터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재원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재원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교특전입금은 교육청에서 전입되는 목적사업비와 학교 운영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및 지원금, 그리고 학부모님께서 직접 부담하게 되는 수익자 부담금, 사립학교 법인에서 전입되는 법인 전입금, 타학교에서 전입되는 타학교 전입금, 그리고 발전기금 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출되는 발전기금 전입금, 그리고 교육청 기금회계에서 전입되는 기금 전입금, 그 외에 일반 재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봤을 때 학교 운영비 전입금, 그리고 일반 재원은 일반 재원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 재원들은 정산 재원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입 예산은 그 성격에 따라서 장, 관, 항목, 원가 통계 비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련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정의입니다. 세출은 당해년도의 모든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지출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하고, 학교에게서는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과 세입에 해당하는 예산안을 편성, 학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세출 예산 구조 보시면 정책 사업의 경우 최상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위 사업은 정책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사업의 하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부 사업이 최소 단위의 사업입니다. 이 세부 사업 같은 경우는 17개 시도에서 공통으로 개발, 권장하는 세부 사업을 학교에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세부 사업 하위, 세부 항목, 원가 통계 비목, 산출 내역별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도 세부 사업과 마찬가지로 각 시도에서 매 회계년도 표준화해서 만들어주신 세부 항목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세부 항목은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가 통계 비목은 그 세출 예산의 성격에 따라서 표준화되어 있는 원가 통계 비목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계시고, 산출 내역은 학교에서 해당 세출 예산의 내역을 직접 입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도 그 성격에 따라서 목그룹, 목, 세목, 원가 통계 비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게 이 세출 목입니다. 학교회계에서는 예산을 편성, 추가 경정 예산, 집행, 그리고 과목 경정 등을 진행할 때 세부 사업 내에 세출 목 단위로 예산 잔액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시거나 추경을 진행하시거나 집행하시거나 지출 과목 경정 등을 진행하실 때 이 세출 목 단위의 예산 잔액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교회계 예산 종류입니다. 학교회계는 크게 본예산, 성립전 예산, 추가 경정 예산 세 가지 예산 종류가 존재하고, 본예산의 경우 학교에서 회계년도 개시 전에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성립되는 매 회계년도의 최초 예산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시기상 25회계 본예산 이미 완료하셨을 거고, 본예산 이후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을 진행하기 전 그 사이에 사업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 즉 정산 재원에 한해서 학교 운영위원회 예산 승인 전에 예산을 선 집행하고 이후 추가 경정 예산을 진행하실 때 성립 전 예산 내역을 포함해서 함께 승인을 거치게 되는 성립 전 예산이 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은 본 예산 후에 경비의 과부족이 발생했을 때 본 예산의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입니다. 성립 전 예산과 추가 경정 예산 진행하실 수 있는 기한 정리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스템에서는 예산 구분이 이렇게 세 가지만 존재하고 시도 규정에 따라서 수정 예산, 준 예산, 간주 처리 예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5 회계년도의 추가 경정 예산은 회계년도 종료 기한인 차년도 2월 말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예산 현액의 정의입니다. 예산 현액은 당 회계년도에 실제로 지출하실 수 있는 세출 금액을 말하고, 쉽게 설명드리면 예산액과 2월 등 증감액의 합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예산액은 당 회계년도에 본 예산, 추가 경정 예산, 성립 전 예산 등으로 직접 편성하신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예산액은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증감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액을 어떤 예산으로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액이 반영되는 시점이 조금 다른데, 본 예산이나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진행 중인 본 예산, 추가 경정 예산의 예산 확정이 완료되는 시점에 예산액이 반영됩니다. 성립 전 예산의 경우 해당 성립 전 예산 결제 완료만 완료되시면 그 시점에 예산액이 반영돼서 바로 집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2월 등 증감액은 이렇게 당해년도에서 직접 편성하신 금액이 아니라 전년도에서 2월 되는 명시사고 계속비, 그리고 이용,
전용, 목간 전용을 통해서 증감된 금액들, 그리고 예비비, 반환금 신청 등으로 인해 증감된 금액이 예산액과 별도로 따로 관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증감된 2월 등 증감액은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증감하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이나 추가 경정 예산을 진행하실 때 예산서나 세출 예산 관리 메뉴에서 이 2월 등 증감액에 대한 내역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예시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예산액이 똑같이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2월 등 증감액에 따라서 최종 예산 현액은 달라질 수가 있고요. 예산액이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2월 등 증감액이 50만 원 존재하는 예산은 총 예산 현액이 150만 원이고 집행하실 때도 150만 원까지 집행하실 수가 있고, 반대로 예산액이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2월 등 증감액이 마이너스 50만 원인 예산은 최종 예산 현액이 50만 원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실 때 50만 원까지만 집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월 등 증감액의 정의입니다. 네, 각 내역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선 전년도에서 2월 되는 명시, 사고, 계속비, 2월 금액, 이 금액들은 25회계년도에 반영될 때 본 예산이나 추경으로 편성하실 필요는 없고 24년도 결산을 진행하시면서 25년 2월까지 월마감 처리하고 각 2월 구분별로 2월 확정 처리만 해주시면 25회계년도에 2월 등 증감액으로 반영되면서 예산 현액에 합산되기 때문에 24년도 결산 진행하시면서 25년 2월까지 월마감, 각 2월 구분별로 2월 확정만 하시면 별도의 작업을 진행하지 않아도 바로 집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에 24년도 2월 금액을 급하게 집행하셔야 되는 학교에서는 24년도 결산 하시면서 25년 2월까지 월마감, 그리고 집행이 필요한 2월 구분에 대해 2월 확정만 해주시면 25년에서 바로 집행 가능하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용의 경우 학군이 사전 심의를 받아서 정책 사업 간의 예산 변경을 진행하는 제도고요. 이용은 일반 재원만 이용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 인건비 목에 대한 감액, 업무 추진비 목에 대한 증액은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전용의 경우 동일한 정책 사업 내 단위 사업 간 그리고 세부 사업 간의 예산 변경을 말하고 학군이 사후 심의를 받습니다. 이용과 마찬가지로 일반 재원만 전용 처리하실 수가 있고 인건비 목에 대한 감액, 업무 추진비 목에 대한 증액은 진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목간 전용은 동일한 세부 사업 내에 세출 목간의 예산 변경을 말하고요. 목간 전용은 정산 재원, 일반 재원 모두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 금액은 이용, 전용, 목간 전용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요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비비의 경우 본 예산이나 추가 경정 예산 진행하시면서 예비비를 미리 편성해 두신 학교에서 예산 외의 지출 혹은 예산 초과 지출로 부족액이 발생한 사업이 있고 그 사업에 예비비를 충당해서 집행을 한다라고 하면 미리 편성해 두신 예비비를 예비비 신청을 통해 부족액이 발생한 세부 사업으로 이용해서 집행하실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 반환금의 경우 예산을 집행하시다가 집행 잔액이 발생했을 때 반환을 위해서 집행 중이던 세부 사업의 잔액을 반환금 세부 사업으로 이용, 반환금 세부 사업에서 지출 반환 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반환을 위한 반환금 이용 신청은 학군이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린 2월 등 증감액 내역들은 예산액과 별개로 2월 등 증감액으로 관리되고 예산 현액에 반영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개요 살펴봤고
본격적으로 성립전 예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성립전 예산 개요입니다. 성립전 예산은 사업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 즉 정산 재원에 한해서 하군이 승인 전에 예산을 선집행하고 추후 추가 경정 예산을 진행하실 때 계상해서 후경과 함께 승인을 받게 되는 예산입니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성립 전 예산을 통해서 감액을 한다거나 예산을 증감하실 수는 없고 증액만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성립 전 예산은 정산재원만 편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립 전 예산이 23년도에 개선이 되면서 세입 예산 요구하는 절차가 조금 변경됐는데 이 부분 흐름이랑 같이 설명드리면 성립 전 예산 편성을 진행하실 때 기본 정보 작성, 그 이후 세입 예산 요구, 세출 예산 요구, 그리고 재원 배정, 성립 전 결제까지만 받아주시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시는 금액이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집행은 가능하게 되고요. 그 이후 추가 경정 예산을 진행하실 때 이 성립 전 예산 내역을 포함해서 함께 하군이 승인 그리고 확정 처리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3년도에 성립 전 예산 기능 개선되면서 세입 예산 요구 절차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입 예산 관리에서 세입 요구를 먼저 진행하고 동일한 세입 재원으로 성립 전 예산 화면 안에서 세입 요구를 진행하시게 되면 성립 전 예산 저장이라는 팝업이 호출되고 그 팝업 안에서 성립 전 예산 신규 등록, 추경 예산 삭제 후 등록 두 가지 버튼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립 전 예산 신규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추경으로 요구한 세입 내역, 즉 세입 예산 관리 메뉴에서 이미 요구해 놓으셨던 내역을 삭제하지 않고 유지한 상태에서 성립 전 예산 편성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 경우 이중 편성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하고요. 추경 예산 삭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세입 예산 관리 메뉴에서 먼저 요구하셨던 내역이 삭제되고 성립 전 예산 편성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팝업이 호출되면 상황에 맞게 버튼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후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성립 전 예산 편성 절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립 전 예산 관리 메뉴에서 신규 버튼을 통해 성립 전 예산 편성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 정보 탭에서 기본 정보를 입력, 저장하셔야만 세입 탭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기본 정보의 내역들을 먼저 입력해 주셔야 하고요. 이 재원 구분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립 전 예산은 정산 재원에 한해서만 편성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재원 구분 보시면 정산 재원만 선택 가능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실 재원을 선택하고 건명 개요, 일자 설정하셔서 저장해 주시면 기본 정보 내역이 저장되면서 세입 탭이 활성화됩니다. 세입 탭으로 이동하셔서 성립 전 예산 편성하실 세부 사업을 먼저 추가해 주셔야 하고요. 세부 사업을 추가하셨을 때 선택하신 재원으로 그리고 선택하신 세부 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하셨던 이력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예산 편성하셨던 보조 사업이 자동으로 세팅됩니다. 근데 방과후 학교 운영 세부 사업처럼 해당 세부 사업으로 그리고 선택하신 재원으로 예산 편성하셨던 이력이 없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사업만 추가가 되고 하단의 보조 사업은 자동으로 세팅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업 추가 후에 예산 요구 추가 버튼을 클릭하셔서 성립 전 예산 편성을 진행하실 세입 재원까지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 요구하실 때 산출식에
편성하실 금액에 대한 내역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교외되는 보조사업에 모두 산출식을 입력하실 필요는 없고 성립 전 편성을 진행하실 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산출식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출식을 입력하고 저장하시게 되면 산출식을 입력하지 않은 행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23년도 성립전 예산 기능 개선되면서 성립전 예산 진행하실 때 여러 개의 세부 사업을 한 건의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실 수가 있고 그 여러 건의 세입 재원도 하나의 성립전 예산을 통해 편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요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입예산관리 메뉴에서 이미 요구하셨던 세입 재원을 성립전 예산 화면에서 똑같이 요구하시게 되면 성립전 예산 저장이라는 팝업이 호출되고 해당 팝업에서 성립전 예산 신규 등록 혹은 추경 예산 삭제 후 등록 두 가지 버튼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성립전 예산 신규 등록 버튼은 세입예산관리 메뉴에서 요구해 놓으셨던 내역이 삭제되지 않고 성립전 예산 편성이 진행됩니다. 추경 예산 삭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세입예산관리 메뉴에서 요구해 놓으셨던 내역이 삭제되고 성립전 예산 편성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상황에 맞게 선택해 주셔야 하고요. 세입 탭 내역을 작성, 저장까지 하셔야 세출 탭이 활성화됩니다. 이후 세출 탭으로 이동을 해보시면 세입 탭에서 추가하신 세부 사업에 대한 내역을 한 화면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 화면에서 세출 요구 내역 작성, 저장해 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성립전 예산 편성을 진행하실 세부 항목이나 산출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부 항목 추가, 산출 내역 추가 버튼을 통해서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출 요구까지 완료하신 이후에 스크롤바를 우측으로 이동시켜 보시면 재원을 배정하실 수 있는 칼럼이 조회가 되고요. 이 재원 배정은 저희가 세부 항목 단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출 요구를 진행하셨던 세부 항목의 금액을 클릭해 주시면 재원 배정하실 수 있는 팝업이 호출되고 해당 팝업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 50만 원이 어떤 세입 재원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재원 배정 내역 입력 저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우선순위는 필수값은 아니기 때문에 입력하셔도 되고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입력하지 않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재원별 우선순위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체번합니다. 이 우선순위는 성립전 편성 이후에도 보조금 관리, 재원별 우선순위 관리 메뉴에서 수정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팝업에 보시면 우측 상단에 예산액이 표기가 되는데 이 예산액은 지금 재원 배정을 하고 있는 세부 항목으로 요구 중인 세출 요구액이 표기됩니다. 지금 보시면 방과학교 운영 세부 사업의 특기적성 교육 세부 항목으로 50만 원 세출 요구를 하고 있고 특기적성 교육의 요구 합계가 50만 원이기 때문에 해당 세부 항목으로 재원 배정하실 때 그 세부 항목으로 현재 요구 중인 요구액이 예산액으로 표기가 되고요. 이 금액만큼 재원 배정을 완료해 주셔야만 확인 버튼을 클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세부 항목별로 재원 배정을 완료하신 이후에 저장, 결제 요청을 통해 성립전 예산 편성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 성립전 예산은 정산 재원을 가지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금액들이 맞아야 결제를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기본적으로 요구하신 세입 요구 총 금액 150만 원과 요구하신 세출 총 요구 금액 150만 원이 동일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별로 보셨을 때도 사업별 세입 요구 금액
그리고 사업별 세출 요구 금액 동일하셔야 하고, 그리고 세부 항목 단위로 보셨을 때 세출 요구 금액과 재원 배정액 동일해야 성립 전 결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결제 요청이 안 되시는 경우에는 이런 금액들 잘못된 부분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성립전 예산 결제가 완료되면 성립전 예산관리 화면에서 확인하셨을 때 진행 상태가 완료로 조회되고, 이 상태에서 해당 금액 바로 집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성립전 보시면 예정 차수가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성립전 예산의 확정 차수 별도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성립전은 이 성립전의 결제는 완료돼서 집행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이 성립전 예산을 1차 추경을 통해서 아직 최종 확정, 하군이 심의를 받지는 않으신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당 성립전 예산 내역은 1차 추경 진행하실 때 함께 승인, 확정하셔서 1차 추경이 마무리되시면 확정 차수에서도 1차 추경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 해당 성립전 예산은 확정된 이후에는 취소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성립전 예산 편성하는 절차 살펴봤고, 성립전 예산 편성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 설명드릴게요. 네, 먼저 성립전 신규 등록, 추경 삭제 후 등록입니다. 개요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입예산관리 메뉴에서 세입 요구를 먼저 진행하고, 똑같은 세입 재원을 가지고 성립전 예산 편성 화면에서 세입 요구를 추가로 진행하셨을 때 성립전 예산 저장이라는 팝업이 호출되고, 해당 팝업에서 두 가지 버튼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성립전 예산 신규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세입예산관리 메뉴에서 요구하셨던 이 내역이 삭제되지 않고 유지된 상태로 성립전 예산 편성이 추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 신규 등록 버튼을 통해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세입예산관리 메뉴로 이동해 보시면 성립전 편성도 완료되고 세입예산관리에서 요구하셨던 내역도 남아있게 됩니다. 이 부분 금액 예시로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기존에 편성이 완료되어 있는 금액은 1,200만 원이고, 세입예산관리 메뉴에서 100만 원을 요구해서 현재 요구 총액이 1,300만 원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똑같은 세입 재원, 즉 목적 사업비 2를 가지고 성립 전 100만 원을 편성할 때 성립 전 예산 신규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기존의 편성이 완료되어 있는 1,200만 원, 그리고 세입예산관리 메뉴에서 요구하셨던 100만 원, 그리고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신 100만 원, 그래서 세입예산관리 메뉴에서 최종적으로 금액을 확인하셨을 때 요구 총액이 1,4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성립전 예산 편성하실 때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1,200만 원, 그리고 이번에 성립전으로 편성 중인 100만 원, 그래서 총 1,300만 원만큼만 예산 편성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성립전 예산 신규 등록 버튼이 아니라 추경 예산 삭제 후 등록 버튼을 통해 작업을 해주시는 게 맞고, 혹시라도 성립전 예산 신규 등록 버튼을 잘못 선택해서 성립전 예산 편성을 했지만 이 목적 사업비는 1,400만 원 편성할 게 아니라 1,300만 원만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세입예산관리 메뉴로 이동하셔서 지금 요구되어 있는 내역을 선택, 요구 삭제, 저장해 주시면 세입예산관리에서 요구된 100만 원은 삭제되고 성립전 편성액만 반영돼서 최종 요구 총액이 1,3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입예산관리 메뉴에서 100만 원을 요구해 놨지만 성립전으로 100만 원 편성하고 그 세입예산관리 메뉴에서 요구하셨던 100만 원은 추경으로 따로 편성할 게 아니다 라고 하면 추경예산 삭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만
성립전 편성하고 나서 세입예산관리 메뉴로 이동하셨을 때 세입예산관리 메뉴에서 먼저 요구하셨던 100만 원은 사라지고 성립전 예산 편성하신 금액만 합산돼서 기존에 편성된 1200만 원, 성립전 편성하신 100만 원, 최종 요구 총액이 1300만 원이 됩니다. 이 부분 학교에서 잘못 선택하시는 경우가 아직도 꽤 있으셔서 이 내용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잘못 선택하신 경우에는 성립 전 결제 완료 후에 세입예산관리 메뉴에서 요구 총액 확인하시고 불필요한 요구 내역 꼭 삭제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학교 구분 불일치인데요. 이 현상은 통합운영 학교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통합운영 학교의 경우 세입재원, 그리고 세출 세부 항목에 학교 구분이 도외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목적 사업비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병설 유치원으로 교부된 목적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병설 유치원으로 교부된 목적 사업비를 성립 전 편성하실 때 세출 예산을 병설 유치원이 아닌 초등학교로 요구하시게 되면 이 세부 항목에 대한 재원 배정을 진행할 때 이 세부 항목은 초등학교의 세부 항목이기 때문에 재원 배정하시는 팝업에서도 초등학교에 대한 세입 재원만 조회가 됩니다. 따라서 병설 유치원으로 교부된 목적 사업비가 조회가 되지 않는 건데요. 이렇게 성립 전 편성하시고 재원 배정하실 때 지금 성립 전 편성하는 재원이 조회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입 재원의 학교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세출 요구도 동일한 학교 구분으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로 요구하셨던 내역은 삭제를 하고 세부 항목 추가 버튼을 통해 세입 재원의 학교 구분과 똑같이 병설 유치원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을 추가, 해당 세부 항목의 세출을 요구한 다음에 재원 배정을 해주셔야만 세부 항목의 학교 구분과 동일한 목적 사업비를 확인, 재원 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합운영학교에서는 성립 전 편성하시거나 추경 진행하실 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성립 전 예산 살펴봤고 추가 경정 예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 경정 예산 개요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은 본 예산 성립 후에 경비의 가부족이 발생해서 본 예산의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을 진행하실 때는 본 예산, 성립 전 예산, 그리고 이전 차수 추경을 통해 편성한 예산액만 조정하실 수가 있고, 전년도에서 이월된 명시사고 계속비, 그리고 이용 전용, 목간 전용, 예비비, 반환금 신청 등으로 인해 증감된 2월 등 증감액을 조정하실 수는 없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은 정산재원, 일반재원 모두 편성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절차는 사실 본 예산과 다른 점은 없습니다. 다른 점은 본 예산의 경우 세출 예산을 요구할 때 엑셀 업로드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추가 경정 예산은 세출 예산 요구하실 때 엑셀 업로드 하실 수가 없고 세출 예산 관리 메뉴에서 직접 요구를 해주셔야 합니다. 절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산 편성 개시를 진행하게 되면 해당 차수의 추가 경정 예산이 시작됐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세입 예산, 세출 예산을 요구, 등록 완료하신 다음에 예산안 확정, 하군이 심의, 심의 결과 등록, 필요하신 경우 예산안 조정을 거쳐서 예산 확정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예산안 확정과 예산 확정은 결제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예산안 확정의 경우 결제 취소 가능하고요. 추경 예산 확정은 결제 취소가 불가합니다.
본 예산의 경우 예산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본 예산으로 편성하신 금액을 집행하지 않았고 회계 개시 전이다라고 하면 본 예산의 예산 확정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가 경정 예산의 예산 확정은 절대로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추가 경정 예산 예산 확정하시기 전에는 꼭 추경 내역 잘못된 부분 없는지 확인하시고 예산 확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심의 결과 등록, 예산안 조정 절차는 시스템상 필수 진행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원하시는 학교에서는 생략하실 수 있는데 심의 결과 등록, 예산안 조정 이 두 작업은 예산안 확정 이후, 예산 확정 이전 이 사이에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 결과 등록,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신 학교에서는 꼭 예산안 확정 결제 받으시고 예산 확정하시기 전에 꼭 작업해 주셔야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추경 편성하는 절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개시입니다. 회계연도 예산 구분 선택해서 내용 입력 후에 개시 버튼을 통해서 개시하실 수가 있고요. 예산 편성 개시 이후에 세출 요구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 예산 편성 개시 후에 취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세출 예산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시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 개시 이후에 세입 예산 요구하는 절차 먼저 살펴볼 건데요. 세입은 그 재원이 어디로부터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재원별로 관리한다라고 설명드렸고 세입 예산 관리 메뉴도 그 재원별로 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재원별로 세입 요구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교특전입금 탭에서는 교육청에서 교부해 주신 목적사업비, 운영비에 대한 내역이 조회됩니다. 교육청에서 교부를 해주셔야만 내역이 조회되는 화면이라서 학교에서 직접 행추가를 하실 수는 없고요. 교육청에서 새롭게 교부해 주신 보조 사업의 경우 원가 통계 비목 선택, 산출 내역 입력, 총 교부 계획 돋보기 버튼을 통해 요구를 진행하시게 되는데 교육청에서 학교로 교부 계획을 내려주실 때 어떤 목으로 교부했는지에 따라서 이 원가 통계 비목이 목적 사업비 전입금으로 자동 설정되는 건이 있고 그 운영비 전입금으로 자동 설정되는 건이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는 건이 있습니다. 선택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금액을 요구하실 수 있는 팝업이 호출되고요. 월별 교부 금액을 체크하셔도 되고 상단의 요구 금액을 수기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교부 계획 변경 이력 상세 정보를 체크하시게 되면 교부처, 그리고 교부 담당자, 그리고 월별 교부 금액, 그리고 교부 계획 변경 이력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하실 금액 입력하신 이후 목적 사업비의 경우 정산 재원이기 때문에 해당 목적 사업비를 편성, 집행하실 세부 사업을 추가하고 해당 세부 사업의 배부액을 입력해 주셔야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비의 경우 일반 재원이기 때문에 세부 사업 연결 없이 총 교부 계획 금액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금액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원가 통계 비목 산출 내역 입력 후에 총 교부 계획 금액 돋보기 버튼 클릭하셔서 요구해 주시면 되고요. 학교에게는 3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깥 화면에서 교부 계획 금액을 산출하거나 학업 내에서 월별 교부 계획 금액을 보여줄 때 올해 회계가 시작되기 이전인 당해년도 1, 2월 금액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25년 1, 2월 보기에 체크를 하시게 되면 당해년도 1, 2월에 교부된 내역도 확인 가능하고 학교 판단하에 1, 2월에 교부된 금액도 편성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신 학교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학교 운영비 전입금은 일반 재원이기 때문에 세부 사업 연결, 배부액 입력 없이 바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수익자 부담금입니다. 해당 탭에서는 학부모님께서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금 세입 요구하실 수 있고, 수익자 부담금도 정산재원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편성, 집행하실 세부사업 연결해서 세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금은 행추가 버튼을 통해서 학교에서 내역을 새롭게 추가하실 수가 있고, 기존에 요구하셨던 수익자 부담금의 증액 또는 감액을 진행하실 때에는 행추가 없이 선출식에 증감되는 금액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보조금 및 지원금 탭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직접 행추가 하실 수가 있고, 행추가 하셨을 때는 원가통계 비목 설정, 산출 내역 입력, 산출식 입력하고, 목적 사업비와 마찬가지로 해당 금액을 편성, 집행하실 세부사업 연결하고 배부액까지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요구된 내역에 대한 증감을 진행하실 때는 산출식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 탭에서는 일반 재원 요구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 탭은 말 그대로 일반 재원이기 때문에 세부사업 연결 없이 세입을 요구합니다. 행추가를 통해서 새로운 내역 추가하실 수도 있고, 증감만 작업하실 경우에는 기존에 편성하셨던 내역에 증감되는 금액만 산출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발전기금 전입금 탭의 경우 행추가를 하실 수는 없고요. 발전기금 회계에서 학교에게 전출금 작성을 진행하시고 원인행위 결제가 완료되면 발전기금 회계에서 전출하신 내역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내역이 생성되면 원가통계 비목 설정, 산출내역 입력, 교부계획 체크, 그리고 발전기금 전입금도 정산재원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편성, 집행하실 세부사업 연결, 배부액 입력 후에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타 학교 전입금은 보조금 및 지원금과 요구 방식이 동일하고, 기금 전입금은 교특 전입금과 요구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관리 메뉴에서 세출 예산 요구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관리 메뉴에서 조회하실 때 상단에 금액들이 표기가 되는데, 이 금액들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입 예산관리 메뉴에서 요구하신 세입 요구 총 합계 금액이 세입 예산 금액에 표기가 되고요. 세출 예산 관리 메뉴에서 세출 요구하신 내역이 합산돼서 세출 예산 금액으로 표기가 됩니다. 이 세입 예산 금액, 세출 예산 금액에는 성립 전 예산, 편성하신 금액도 합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조정 대상 금액이 조회된다라고 하면 지금 진행 중인 추경으로 요구하신 세입 요구 총 금액과 세출 요구 총 금액이 상이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금액은 세출 요구를 조정하시거나 세출 요구를 조정하셔서 맞춰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 관리 메뉴에서 세입 금액을 확인하실 때 각 세부 사업에 금액이 조회되는 경우도 있고, 세입 사업이라는 세부 사업에 금액이 조회되기도 하는데요. 앞서 세입 예산 관리 메뉴에서 본 것처럼 정산재원에 해당하는 세입 요구를 진행하실 때는 세입 요구하실 때 해당 정산재원을 편성, 집행할 세부 사업을 연결하고 해당 세부 사업에 배부하는 작업을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재원으로 요구하신 세입 요구 내역은 그 연결, 배부하셨던 세부 사업에 표기가 되고요. 일반 재원은 세부 사업 연결, 배부액 입력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재원으로 요구하신 내역은 총 금액을 합산해서 세입 사업이라는 별도의 행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세입 사업 잔액은 세입 사업의 잔액, 즉 일반 재원으로 요구하신 금액 중에서
재원 배정을 완료하지 않은 혹은 많이 배정하신 일반 재원 금액이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 재원 배정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세출 예산 관리 메뉴에서 세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세출 예산을 요구하실 세부 사업 명칭을 클릭하시거나 세출 요구하실 세부 사업을 체크, 예산 등록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 세부 사업 화면으로 이동, 그리고 해당 화면에서 세출 예산을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화면 보시면 상단에는 해당 세부 사업에 대한 세출 내역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하단에는 해당 세부 사업으로 연결, 외부액을 입력하셨던 정산 재원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학생복지 운영이라는 세부 사업을 보시면 해당 세부 사업으로 연결, 배부한 발전기금 전입금이 200만 원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상단에 세출 요구 내역을 입력,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지금 요구되고 있는 이 세출 요구 내역이 어떤 재원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재원 배정까지 해주시면 되는데요. 성립전 예산의 경우 정산 재원만 편성 가능하기 때문에 이 요구되고 있는 금액이 100%다 정산 재원이셨겠지만 추경을 진행하실 때는 정산 재원뿐만 아니라 일반 재원도 조정을 하기 때문에 재원 배정하실 때 정산 재원, 일반 재원 둘 다 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부 사업 보시면 해당 세부 사업으로 배부되어 있는, 요구되어 있는 정산 재원은 발전기금 200만 원이 전부입니다. 근데 세출을 요구할 때 지금 200만 원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25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250만 원 중에 200만 원은 발전기금 전입금, 그리고 차액 50만 원은 일반 재원으로 증액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 재원 배정하실 때 이 250만 원이 어떤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배정해 주시면 되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해당 세부 사업으로 배부되어 있는 정산 재원은 발전기금 전입금 200만 원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산 재원, 발전기금 전입금 200만 원, 그리고 일반 재원 50만 원, 합쳐서 250만 원, 세출 요구된 금액과 동일하게 재원 배정 온전히 해주셔야만 재원 배정을 완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화면 보실 때 상단에 정산 재원 차이 금액, 그리고 하단에 세입 재원 목록에서 세입 재원별로 정산 재원 금액 차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단에 조회되는 정산 재원 차이 금액은 이미 세부 사업으로 연결, 배부한 정산 재원 중에 재원 배정되지 않은 총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하단에 세입 재원별로 조회되는 정산 재원 금액 차액에는 이 세입 재원이 배정되지 않은 금액을 재원별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정산 재원 차이 금액이 조회되거나 재원별 정산 재원 금액 차액이 조회된다라고 하면 재원 배정이 온전히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원 배정을 세부 항목별로 온전히 완료해 주셔야 하고, 재원 배정이 완료된 상태로 저장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출 요구하신 내역의 삭제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삭제하실 내역을 체크, 행삭제 버튼을 통해서 삭제하실 수가 있고요. 버튼명이 행삭제긴 하지만 행이 삭제되지는 않고 산출식만 지워집니다. 근데 해당 세부 항목 산출 내역이 기존에 한 번도 예산 확정된 이력이 존재하지 않고 해당 세출 예산으로 혐의, 원인행위, 지출 결의 작업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산출식이 지워진 상태에서 한 번 더 행삭제 저장을 하시면 온전히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한 번이라도 예산을 편성하셨던 이력이 존재하거나 해당 세출 예산을 가지고 품위, 원인행위, 지출 결의하신 내역이 있으면 삭제하실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각 세부 사업별로 세출 예산 요구를 마치시고 해당 차수로 요구하신 세입 요구 총액과 세출 요구 총액이 동일해서 조정 대상 금액이 0원, 정산 재원과 일반 재원을 온전히 다 배정하셔서 세입 사업 잔액도 0원인 상태에서 내역 검증을 진행했을 때 검증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야만 등록 완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등록 상태는 추경 요구 작업이 진행 중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등록 완료 상태는 세입 세출 요구 내역이 다 완료돼서 더 이상 요구 작업을 진행하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출 예산 관리 메뉴에서 버튼별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재원 일괄 다운로드 버튼은 작년 11월, 12월쯤에 추가된 버튼입니다. 이 재원 일괄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엑셀로 세부 항목별 재원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1차 추경을 진행 중일 때 재원 일괄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1차 추경 이전, 즉 본 예산에 배정하셨던 재원 배정 내역은 지정 재원의 세부 항목 단위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지금 진행 중인 1차 추경으로 배정하신 내역은 정산 재원은 정산 재원 칼럼에, 일반 재원은 일반 재원 칼럼에 각 세부 항목 재원별로 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추경 작업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별 일괄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세출 목 단위의 예산 잔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요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학교회계에서는 세부 사업 내에 이 세출 목 단위로 예산 잔액을 통제하기 때문에 추경을 작업하실 때 예산안 확정하시기 전에 목별 일괄 조회 버튼을 통해서 이 세출 목 단위의 예산 잔액이 마이너스 되어 있는 항목은 없는지 꼭 한번 확인하고 예산안 확정 작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구 일괄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요구 내역을 한눈에 조회하실 수 있고, 파일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서 엑셀로 내려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작업하실 때 재원 일괄 다운로드, 목별 일괄 조회, 요구 일괄 조회 기능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출 요구 내역 작성하신 이후에 등록 완료까지 하시면 예산안 확정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 예산안 확정 메뉴로 이동하시게 되면 최초에는 내용이 조회되지 않고 모든 화면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조회 버튼을 한번 눌러주셔야 내용을 작성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고 추경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회 버튼 꼭 눌러주시고 제목 내용 요구일자 입력, 그리고 각 탭별로 내역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예산 총칙의 경우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총칙을 복사하시거나 최종 총칙 복사 혹은 총칙을 직접 입력하시고 저장하셔야만 결제 요청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총칙을 입력하지 않고 결제 요청하시게 되면 결제 요청이 불가하다라는 팝업이 호출되니까 예산 총칙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예산안 확정 결제의 경우 예산안 확정 결제 이후에 추경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결제 취소 버튼을 통해 취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안 확정 이후에 심의의결 관리 메뉴에서 심의 결과를 등록하실 수 있는데요. 심의 결과는 상단에 일자, 그리고 심의 결과 선택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고, 주문 내용은 직접 타이핑 해 주실 수 있고요. 자료의 경우 파일을 첨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경우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원안 가결로 심의가 통과돼서 예산안 조정이 필요 없는 학교에서는 예산안 조정하지 않고 바로 예산 확정 해주시면 됩니다.
심의의결 관리 작업의 경우 시스템상 필수 진행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심의 결과 등록하지 않고 예산안 확정 이후에 바로 예산 확정하실 수도 있는데 예산 확정 후에는 심의 결과 등록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심의 결과를 등록하실 학교에서는 예산안 확정 이후 그리고 예산 확정하기 전 사이에 꼭 작업해 주셔야 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실 때는 이 세입 예산 조정, 세출 예산 조정 버튼을 통해서 조정하실 수가 있는데 이 세입 예산 조정, 세출 예산 조정 버튼을 클릭했을 때 호출되는 팝업이 사실은 세입 예산 관리 메뉴, 세출 예산 관리 메뉴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굳이 심의의결 관리 메뉴에서 이 버튼을 통해서 조정하지 않고 그냥 세입 예산 관리 메뉴, 세출 예산 관리 메뉴로 직접 이동하셔서 조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세부 사업 명칭을 클릭하시게 되면 추경 등록 상태와는 다르게 산출식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예산 요구 산출식은 등록 단계에서 기존에 입력하셨던 산출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 예산 확정 산출식을 수정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1차 추경 등록 당시에는 인건비에서 1,920만 원을 감액하고 등록 완료, 예산안 확정, 심의 결과 등록까지 하셨는데 예산안 조정을 하면서 인건비는 1,900만 원만 감액을 하고 운영비에서 20만 원 감액하겠다. 이렇게 예산안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예산 확정 산출식을 원하시는 대로 수정, 저장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입력하신 산출식으로 예산안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최종적으로 1차 추경이 예산 확정될 때는 등록 당시에 입력하셨던 산출식이 아니라 심의 결과 등록 이후에 예산 확정 산출식 수정하신 내역으로 추경이 최종 확정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산안 조정 작업은 모든 학교에서 작업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학우닉 심의 결과에 따라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실 때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예산 확정을 진행하시게 되는데 예산 확정도 예산안 확정과 마찬가지로 최초에 접근하실 때는 내용 비활성화, 내용이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조회 버튼 꼭 눌러 주셔야 하고요. 제목 내용 요구일자 입력, 그리고 각 탭별로 내용 확인 후에 저장, 결제 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조정 내역 탭에서는 예산안 확정 이후에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신 학교에서 예산안 조정 하신 내역이 표기가 됩니다. 그 결제 요청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추가 경정 예산의 예산 확정은 결제 완료 후에 절대로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 예산 확정 결제 받기 전에 꼭 잘못된 내용 없는지 확인하고 나서 결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추가 경정 예산 재원 배정입니다. 추경을 진행하실 때는 이제 본 예산과 다르게 증액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감액도 진행하시고 증감, 세부사업 변경, 세입제원 변경 이런 작업들이 동반되다 보니까 내역 검증 오류가 발생하시는 경우가 본 예산에 비해 좀 많은 편인데 그래서 재원 배정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증액 배정입니다. 증액 배정은 사실 성립전 편성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성립전은 정산재원만 편성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어려울 건 없는데, 추가 경정 예산의 경우 일반 재원도 같이 함께 작업이 되다 보니까 추경 작업하실 때 성립전에 비해서는 재원 배정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 아까 세출 예산 관리 메뉴에서 보셨던 화면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세출 요구하시는 화면에서 보셨을 때
우측 상단에 정산재원 차이 금액, 그리고 하단에 세입 재원별 정산재원 금액 차액을 보셨을 때 금액이 조회된다라고 하면 아직 재원 배정되지 않은 금액이 존재한다라고 보셔야 하고요. 저희가 재원 배정을 할 때는 세부 항목 단위로 재원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세부 항목의 요구액과 재원 배정하신 금액이 동일한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세출 요구는 250만 원 증액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해당 세부 사업으로 연결, 배부된 세입 정산 재원은 200만 원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지금 증액하고 계시는 세출 250만 원 중에 200만 원은 발전기금 전입금, 그리고 그 차액 50만 원은 일반 재원으로 증액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어쨌든 재원 배정하실 때는 이 세부 항목의 총 증액 금액인 250만 원 모두를 재원 배정해 주셔야 합니다. 재원 배정하실 때도 선택하신 세부 항목으로 현재 요구 중인 금액을 우측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250만 원이 어떤 재원으로 증액되고 있는지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해당 세부 사업에 연결 배부된 정산 재원, 즉 200만 원만큼 증액되고 있기 때문에 이 25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은 발전기금 전입금으로 증액, 차액 50만 원은 일반 재원으로 증액되고 있다. 이렇게 250만 원에 대한 재원 배정 내역을 입력, 우측 상단의 예산액과 입력하신 재원 배정 합계 금액이 동일한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재원 배정을 완료하고 상단에 정산 재원 차이 금액 0원, 그리고 하단에 세입 재원별 정산 재원 금액 차액 0원 인 상태여야 정산 재원 배정이 온전히 완료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부 항목의 요구액과 입력하신 재원 배정 금액의 합계 금액이 동일해야만 재원 배정이 온전히 완료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원 배정 후에는 꼭 저장해 주셔야 재원 배정하신 내역이 저장됩니다. 다음은 감액 배정입니다. 증액과 반대로 감액하고 있는 금액이 어떤 재원에서 감액되고 있는지를 입력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감액도 마찬가지로 감액 배정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배정되지 않은 금액이 정산재원 차이 금액, 그리고 하단의 세입 재원별 정산재원 금액 차액에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확인하시고, 마찬가지로 세부 항목 단위로 재원 배정을 하기 때문에 세부 항목에 감액되고 있는 총 금액만큼 재원 배정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해당 세부 사업에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라는 세부 항목에서 500만 원이 감액되고 있고, 지금 하단에 세입 내역 봤을 때 목적 사업비 3에서 동일한 금액인 5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감액하고 있는 이 500만 원은 목적 사업비 3이 감액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원 배정하실 때 지금 감액되고 있는 금액이 어떤 재원에서 감액되고 있는지 입력해서 확인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이 감액 배정을 하실 때는 기정 예산액이 존재하는 예산에서만 감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정 예산액은 이 세부 항목으로 기존에 재원 배정됐던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의 목적 사업비 2로 기존에 1,200만 원, 그리고 목적 사업비 3으로 1,500만 원, 일반 재원으로 1,260만 원 편성되어 있었고, 요번에 500만 원이 감액되는 거는 목적 사업비 3에서 감액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재원 배정이 완료되면 정산재원 차입금액 0원, 그리고 하단에 세입 재원별 정산재원 금액 차액 0원, 그리고 세부 항목 단위로 보셨을 때 감액되고 있는 요구 금액 총액, 그리고 재원 배정하신 금액의 합계 금액이 동일한 상태여야 재원 배정이 온전히 완료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원 배정이 완료된 이후에 저장 버튼 꼭 눌러주셔야 돼요. 다음은 세입 증감 배정입니다. 요 경우는 사실 세출 요구 내역이 바뀌는 건 없고 세입 재원만 바뀌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기존에 수익자 부담금으로 예산 편성을 진행하셨는데 그 이후에 지원자 선정이 되면서 지원금이 뒤늦게 교부되는 경우 수익자 부담금은 감액, 그리고 지원금은 증액하시면서 세출 예산의 총금액 변화, 그리고 세부 항목 간, 산출 내역 간 세출 증감은 없지만 세입 재원을 증감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학교에서 A라는 목적 사업비로 예산을 미리 편성해 두셨는데 추후에 목적 사업비가 교부될 때 교육청에서 A 목적 사업비가 아니라 B 목적 사업비로 새로운 보조 사업으로 교부해 주시는 경우 그 보조 사업 간의 세입 증감을 하시는 경우도 이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세출에서는 뭐 건드릴 건 없지만 그 배정하셨던 세입 재원 간의 증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재원 배정을 해주셔야 하고요. 지금 보시면 수익자 부담금 마이너스 5천만 원, 목적 사업비 플러스 5천만 원. 따라서 수익자 부담금으로 편성하셨던 금액 중에 5천만 원은 수익자에서 감액하고 동일한 금액만큼 목적 사업비로 증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지금 감액되고 있는 수익자 부담금 요구액과 증액되고 있는 목적 사업비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0원. 상단에 정산재원 차이 금액을 보시면 배정하지 않은 금액은 마이너스 5천만 원, 그리고 배정하지 않은 목적 사업비 플러스 5천만 원. 이 금액을 합산하면 0원이기 때문에 상단에서는 재원 배정을 다 한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정산재원 차이 금액이 0원으로 표기됩니다. 하지만 이 세입 재원 목록에서 수익자 부담금의 정산재원 금액 차액 보면 마이너스 5천만 원, 그리고 목적 사업비의 정산재원 금액 차액 보면 5천만 원 조회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단의 금액은 0원으로 보이지만 하단의 세입 재원별 정산재원 금액 차액이 존재한다. 이 경우에도 재원 배정이 온전히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들 증감 배정하실 세부 항목에 재원 금액 클릭하셔서 그 세입 증감 되고 있는 내역도 증감 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수익자 부담금 5천만 원 마이너스, 그리고 목적 사업비는 5천만 원 플러스, 총 금액에는 변화가 없지만 재원이 변경됐기 때문에 지금 세입 증감하고 있는 금액만큼 재원 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재원 배정을 하고 나서 그냥 저장을 하시게 되면 저장이 되지 않아요. 저장 버튼을 클릭할 때 산출식에 아무것도 입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재원 배정하신 내역이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작업하실 게 없지만 해당 세부 항목 내에 어떤 산출 내역이라도 좋으니까 0이라는 값이라도 입력을 해주셔야만 이 증감 배정하신 내역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치시는 학교가 종종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세출 요구 없이 세입 재원만 증감하실 때에도 증감 배정을 해야 하고 저장할 때 산출식에 아무 값도 없으면 저장이 안 되니까 0이라도 입력해서 저장해야 한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반대로 세출 증감을 진행하실 때 재원 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세입은 변동되는 게 없지만 세출,
예산이 증감되는 경우인데요. 저희가 재원 배정을 세부 항목 단위로 하기 때문에 똑같은 세부 항목 내에서 증감이 이루어질 때는 별도의 재원 배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증감을 하실 때 세부 항목 간에 증감이 이루어지거나 세부 사업 단위로 증감이 이루어질 때는 재원 배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특기 적성 교육의 학습 준비물에서 30만 원을 감해, 그리고 토요 스포츠 강사 운영의 기타 수당은 30만 원 증액. 따라서 이 방과학교 운영이라는 세부 사업의 총 금액에는 변화가 없지만 각 세부 항목 단위로 금액을 봤을 때는 특기 적성 교육은 총 금액이 30만 원 감액, 토요 스포츠 강사 운영이라는 세부 항목의 총 금액은 30만 원이 증액됩니다. 따라서 이 세부 항목 단위의 금액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재원 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특기적성 교육, 학습 준비물에서 감액하고 있는 이 30만 원이 어떤 재원인지 재원 배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 토요 스포츠 강사 운영에 늘어나고 있는 이 30만 원 어떤 재원인지 배정해 주셔서 세입에는 별도의 요구 내역도 존재하지 않고 재원 배정 안 된 차액도 없지만 이 세부 항목 단위로 총 금액의 변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재원 배정을 해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 재원 배정 작업을 하실 때는 상단에 정산 재원 차이 금액이 0원이 아닌 경우, 그리고 하단에 세입 재원별 정산 재원 금액 차액이 0원이 아닌 경우, 그리고 세부 항목 단위로 요구액과 재원 배정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모두 다 재원 배정이 온전하게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부분 확인하셔서 재원 배정을 올바르게 완료해 주셔야만 내역 검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참고하셔서 재원 배정하시고 내역 검증하실 때 오류 내역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 내용 참고해서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진행하실 때 워낙 다양한 케이스들이 존재하고 내역 검증 발생 원인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 내용 참고하셔서 조정하시다가 조정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저희 중앙상담센터나 사용자 지원 서비스 묻고 답하기에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립전 예산, 추가 경정 예산, 그리고 성립전 예산 편성하시면서,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 편성하시면서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들 살펴봤고요. 올해 새롭게 교육 내용에 추가된 이전용 예비비 관리 메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교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간 전용입니다. 이전용 예비비 관리 메뉴로 이동해 보시면 버튼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간 전용을 진행할 때는 목간 전용, 그리고 이용이나 전용을 진행하실 때는 이전용, 예비비 신청의 경우 예비비, 그 전년도에서 2월된 명시사고 계속비 2월금에 대한 집행 잔액을 반환하실 때는 2월 반환금, 당해년도 집행 잔액을 반환하실 때는 반환금 버튼, 각각의 올바른 버튼을 선택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이전용, 목간 전용 예비비 신청, 반환금 신청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목간 전용 살펴볼 건데요. 목간 전용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목간 전용 신청하실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되고 기본 정보 탭에서 제목 개요, 일자들, 그리고 사유 지정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예산 정보 탭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이 기본 정보 탭에 줘야 되는 주는 사업, 받는 사업에 대한 내역, 그 감액 금액, 증액 금액은 이 예산 정보 탭에서 내용을 작성, 저장하신 이후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제목 개요, 일자, 사유만 선택하신 다음에 예산 정보 탭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세부 사업을 설정해 주셔야만 내역이 조회됩니다.
목간 전용은 개요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부 사업 내에서 세출 목간의 증감이 이루어지는 예산 변경입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 하나만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 세부 사업 내에서 세출 목간의 증감 내역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액 입력하실 때 인건비 목에 대한 감액은 불가하고 업무 추진비 목에 대한 증액은 불가하기 때문에 인건비 목에서는 감액하실 수 없도록 감액 칼럼이 비활성화, 업무 추진비 목에서는 증액하실 수 없도록 증액 칼럼이 비활성화됩니다. 이 비활성화되는 부분은 해당 목에 대해서 감액할 수 없다. 해당 목에 대해서 증액할 수 없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목간 전용을 진행하실 때 필요한 세부 항목, 산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출 예산 정보 관리 버튼을 클릭해서 세부 항목이나 산출 내역은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 입력해 주시면 되고 목간 전용을 진행할 때도 이 세부 항목 내에서 증감이 된다라고 하면 재원 배정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세부 항목 단위로 증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저희 세출 증감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증감되고 있는 재원이 어떤 재원인지 증감 배정까지 해주셔야 저장, 결제 요청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정보 탭 내역을 작성, 저장하신 이후에 기본 정보 탭으로 이동해 보시면 예산 정보 탭에서 선택하신 세부 사업, 그리고 지금 증감되고 있는 금액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 결제가 완료되면 해당 내역이 바로 반영됩니다. 다음은 이전용입니다. 이전용 진행하실 때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꼭 이전용 버튼 클릭해 주셔야 하고요. 이전용도 마찬가지로 제목 개요, 일자, 사유만 지정하신 상태에서 예산 정보 탭으로 이동, 그리고 주는 사업, 즉 마이너스 하실 사업, 받는 사업, 플러스 되는 사업을 먼저 선택해 주셔야 하고요. 두 가지 세부 사업을 모두 설정해 주셔야만 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세부 사업 설정하신 이후에 증액하실 세부 사업에 증액하실 산출 내역을 클릭하고 나서 감액 세부 사업, 감액 산출 내역에 감액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선택하신 산출 내역의 증액 금액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세부 사업을 설정하고 증액하실 세부 사업의 산출 내역을 클릭한 다음에 감액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선택하신 산출 내역에 입력하신 금액이 증액 금액으로 합산돼서 증액 금액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순서가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아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간 전용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목에 대한 감액, 업무 추진비 목에 대한 증액은 진행하실 수가 없고, 이용이나 전용은 일반 재원만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재원 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예산 정보 탭, 내용 입력, 저장하신 이후에 기본 정보 탭으로 이동해 보시면 선택하신 세부 사업들, 그 증감되는 금액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예산 변경 구분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개요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증감되는 세부 사업을 봤을 때 정책 사업이 다른 범위인 경우에는 예산 변경 구분이 이용으로 설정되고요. 감액 사업과 증액 사업의 정책 사업이 같은 경우에는 예산 변경 구분이 전용으로 자동 설정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 변경 구분이 이용인 경우에만 심의 내역을 입력하실 수 있게 되는데 이 심의 내역은 결제 요청 전에 저장하실 수도 있고 결제 완료 후에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신청이 필요하실 때는 예비비 버튼을 통해서 진행해 주셔야 하고 마찬가지로 제목 개요, 일자 사유 입력하신 다음에 예산 정보 탭으로 이동,
그리고 예비비로 충당하실 세부 사업을 설정해 주시면 내역이 표기가 됩니다. 혹시라도 내역이 정상적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비비 세부 사업이 정상적으로 사용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 예비비 편성을 기존에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해놓으셨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예비비를 충당하실 세부 사업을 선택, 그 다음 예비비를 충당할 산출 내역을 클릭하고 나서 예비비 신청 금액을 감액 금액에 입력해 주시면 이전용과 마찬가지로 증액 금액은 선택하신 산출 내역에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그리고 저장하신 이후에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다음은 2월 반환금입니다. 이 2월 반환금은 명지, 사고, 계속비, 전년도에서 2월 된 2월금에 대한 집행 잔액을 반환할 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제목개요 일자 사유, 입력, 예산정보 탭으로 이동하셔서 그 전년도 명시, 사고, 계속비, 2월 된 세부 사업을 선택, 그리고 재원 반환 금액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지금 반환하고 계시는 집행 잔액에 대해 어떤 재원인지 금액을 입력해 주셔야만 감액 금액과 증액 금액을 입력하실 수 있도록 활성화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집행잔액이 발생한, 즉 명시사고 계속비 2월이 진행된 세부 사업을 먼저 설정하시고 지금 반환하는 금액이 어떤 재원인지 재원 반환 금액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금액 입력하셔야 감액 금액, 증액 금액을 입력할 수 있게 컬럼이 활성화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감액 금액, 증액 금액 둘 다 수기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하단에 반환금 내역이 정상적으로 조회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반환금 세부사업 사용 여부 설정이 잘 되어 있으신지, 반환금 세부사업 담당자 지정이 잘 되어 있으신지, 그리고 세부 항목 산출 내역 추가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세부 항목 산출 내역은 세출 예산 정보관리 버튼을 클릭해서도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액 금액과 증액 금액은 동일하게 입력해 주셔야 하고요. 저장하신 다음에 결제 요청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전년도에서 2월 된 명시사고 계속비 2월액에 대한 집행 잔액이 아니라 당해년도 집행 잔액을 반환할 때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당해년도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추가 경정 예산을 진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수입에서 가원합 반환을 통해 세입 반환 처리를 하고 추경 진행하실 때 세입세출 예산을 감액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반환을 하는데 혹시 시도에서 이제 반환할 때 반환금 신청 후 세출 반환하라고 지침을 받으셨거나 결산이 임박해서 추경을 진행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반환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반환금 버튼을 클릭하고 마찬가지로 제목개요, 일자, 사유 지정하신 후에 예산 정보 탭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세부 사업을 선택, 그리고 반환하고 있는 금액이 어떤 재원인지 재원 반환 금액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금액 입력, 그리고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산출 내역에서 감액 금액, 그리고 반환금 산출 내역에서 증액 금액을 입력해서 결제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목간 전용, 그리고 이용 전용, 예비비, 2월 반환금, 반환금 신청 건들의 경우 해당 건들 결제 완료만 되면 이 증감 내역이 결제 완료 시점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개요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목관 전용, 이전용 예비비, 2월 반환금, 반환금 신청을 통해서 증감된 금액들은 이 예산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2월 등 증감액에 그 증감된 금액이 따로 관리되고 이 예산 현액을 봤을 때 예산액, 2월 등 증감액을 합산해서 예산 현액을 산출, 그 지출하실 때는 이 예산 현액만큼 지출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무관 전용, 이전용, 예비비, 2월 반환금, 반환금 신청을 통해 증감된 2월 등 증감액은 추경을 통해서 수정할 수 없고, 따라서 본 예산, 추경 진행하시는 세출예산관리 메뉴나 예산서에서는 요 내역이 조회되지 않고 예산액에 대한 내용만 조회가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